당신이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안에 아직도 어린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책임을 지면 성숙해진다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쉰이 넘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토라집니다. 조금만 비판을 들으면 공격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안의 어린 시절을 끝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의 미숙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틀이자 사람을 대하는 반응입니다. 그 틀이 굳어지면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집니다. 젊을 때는 주변이 참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도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끊기고 신뢰가 무너지고 인생이 조용히 좁아집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늘 남 탓을 합니다. 사과를 못합니다. 자존심이 강한데 자존감은 낮습니다. 칭찬에는 취하고 충고에는 적개심을 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데 속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린아이처럼 굴어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 저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미숙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운과도 연결됩니다. 관계가 흔들리면 기회가 끊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돈길이 막힙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결국 어린 시절의 미숙한 반응 하나가 노후의 품격과 안정까지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숙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가? 왜 그 사람은 어른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는가? 왜 그 사람은 관계를 망치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 그 해답은 겉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한 장면, 한 말, 한 감정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굳어졌는지, 그 굳어짐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튀어나오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서 그 공통점의 뿌리를 아주 차갑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미숙한 행동을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공통점이 아니라 속에서 굳어진 공통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상처를 처리하는 방식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사라질 거라 믿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상처는 형태만 바꿔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얼굴로 여전히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이들은 대개 말합니다. 나는 원래 예민하다고, 나는 남들보다 솔직하다고, 나는 사람을 잘 못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의 밑바닥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상처를 견디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의 기술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주고 스스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특정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첫째, 관계에서 유난히 과민합니다. 상대가 무심코 한 말에 과장된 의미를 붙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사실 확인보다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관계는 망가집니다.
상대는 피곤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어집니다. 둘째, 사과가 느립니다. 사과는 자존심을 깎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변명으로 시간을 벌고 말로 정당화를 만들고 결국 침묵으로 도망갑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상처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은 상처는 마음속에 부채처럼 쌓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그 부채를 청구합니다. 그때 관계는 한 번에 무너집니다. 셋째, 인정 욕구가 과합니다. 칭찬에 목이 마릅니다. 작은 관심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비판이 들어오면 내용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나를 싫어해서 그런 말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마음은 곧장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은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책임을 타인에게 옮깁니다. 실패하면 운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대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돌아보는 대신 상황을 탓합니다. 이 습관은 노후에 치명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선택의 폭은 줄어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탓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의 크기가 현실보다 큽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말합니다. 조금만 불안해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달래줍니다. 두 번째는 지칩니다. 세 번째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 다 떠났다고, 세상이 차갑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큰 것입니다. 이 모든 공통점은 결국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생존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방식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혼나지 않기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그 방식이 독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생존 방식은 어른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품격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성숙에서 나온다고 말해왔습니다. 사람이 늙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이 쌓인다고 인격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성숙을 연습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반응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 미숙함을 끊어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반복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성장으로 바꾸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무기로 바꾸는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마음속에 새겨진 한 가지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다음에서 정확히 꺼내 보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평생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어린 시절 미숙함을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의 결론이 박혀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 이 세 문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말투와 표정과 반응과 선택을 지배합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유에서 핵심은 늘 인간의 존엄과 자율에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결국 환경을 넘어서는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관점입니다. 즉, 인간은 과거의 피해자에 머무를 수도 있고 과거를 이해한 뒤 새 길을 여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과거를 겪고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때의 결론을 진리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임시 규칙입니다. 그
임시 규칙이 성인이 된 삶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두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른의 언어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 시절에 배운 언어로 아직도 싸우고 있는가? 어른의 언어는 책임입니다. 어른의 언어는 선택입니다. 어른의 언어는 관계를 살리는 말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의 언어는 변명입니다. 어린아이의 언어는 공격입니다. 어린아이의 언어는 인정받기 위한 울음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관계를 논할 때 상대를 이기는 기술보다 자신을 지키는 품격을 강조합니다. 같아. 여기서 말하는 품격은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 때 내가 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폭발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함 하나에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굴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미숙함의 본질입니다. 현실의 크기보다 감정의 크기가 커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인을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미숙함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며 습관은 곧 반복되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반응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응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믿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원리입니다. 내가 세상을 불신하면 내 눈에는 불신할 증거만 들어옵니다. 내가 사람을 무시하면 내 주변에는 결국 나를 무시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내가 사랑받기 어렵다고 믿으면 나는 사랑을 받을 때조차 불안해합니다. 불안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연료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철학에서 인간은 단지 감정의 포로가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을 다듬고 행동을 훈련하고 관계를 성찰함으로써 스스로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성숙을 오해합니다. 참는 것이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되돌아옵니다. 성숙이란 억누름이 아닙니다. 성숙이란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감정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말대로 된다는 원리입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내 뇌가 듣는 명령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사람 복이 없어. 이 말이 반복되면 마음은 그 방향으로 길을 냅니다. 길이 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사람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미숙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사실 더 간절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방식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외롭게 만들고 당신의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당신의 기회를 닫아버립니다. 김영석 교수의 말처럼 삶의 깊이는 결국 인간관계의 깊이로 드러납니다. 관계가 얕아지면 삶이 얕아집니다. 삶이 얕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더 미숙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결론을 찾아내고 그 결론을 새 결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나는 지금 안전을 만들 수 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나는 매일 충분해지는 사람이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나는 품격으로 사랑을 만드는 사람이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멈춥니다. 알겠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부터 당신이 매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실행하는 순간 당신의 말과 표정과 인생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창하면 실패합니다. 성숙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지혜를 삶으로 옮기려면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에 아주 작은 규칙을 심어야 합니다. 그 규칙이 쌓여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멈춤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반응이 빠릅니다. 말이 먼저 나갑니다. 표정이 먼저 일그러집니다. 감정이 먼저 칼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마음을 찌르는 순간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말하십시오. 지금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선택이 생기면 성숙이 시작됩니다. 선택이 없으면 미숙함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품격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침묵은 무게가 있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말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말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침묵은 상대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당신의 마음을 정돈할 시간을 줍니다. 김영석 교수의 말처럼 인간은 말로 품격을 잃기도 하고 말로 품격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할 일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감정이 줄어들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어들면 신뢰가 쌓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암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는 말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말을 당신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3번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성숙한 선택을 한다. 나는 오늘 품격 있는 말을 한다. 나는 오늘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익숙함은 과거의 반복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미숙함을 반복했다면 익숙함을 믿지 마십시오. 어색함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장면 바꾸기입니다. 미숙한 반응은 대부분 과거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무시가 떠오르면 과거에 무시당했던 장면이 겹쳐집니다. 누군가의 비판이 들리면 어린 시절 혼났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서 반응합니다. 그러니 장면을 바꿔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눈을 감고 짧게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서 있는 모습, 상대의 말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표정이 단단하고 눈빛이 차분한 모습, 그 모습이 선명해질수록 당신의 몸은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머릿속 그림대로 살아갑니다. 그림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5번째 방법은 기록입니다.
미숙함은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기록으로 의식이 됩니다. 하루가 끝나면 짧게 적으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했는가? 그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 지나갔는가? 그 말은 어디서 배운 말인가? 이 질문을 적고 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성숙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은 변합니다.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반복합니다. 6번째 방법은 한 문장 훈련입니다. 중년의 품격은 길게 설명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짧고 단단한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무례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대가 압박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비난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들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미숙한 사람은 감정으로 길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원칙으로 짧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합니다. 나는 원래 급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급해집니다. 나는 원래 예민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예민해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 선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알겠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못하겠다고,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그 반응이 너무 강하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당신 안에서 튀어나오는 그 반응을 실제로 꺾는 방법을 더 정교하게 다루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정면으로 뚫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알고 있을 때입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나는 안 바뀌는 사람인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나는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바로 그 질문이 당신을 다시 과거로 끌고 갑니다. 저항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항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반응을 바꾸려 하면 마음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익숙함이 깨지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저항입니다. 그러니 저항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저항을 이해하고 저항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저항은 이런 말로 나타납니다. 지금 와서 뭘 바꾸냐? 나이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 살자. 이 말은 포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바꾸면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바꾸려다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바꾸려다 더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안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익숙한 고통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행복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고통은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측되는 고통은 결국 인생을 작게 만듭니다. 작아진 인생은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저항은 이런 말로 나타납니다. 상대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내가 왜 참아야 하느냐? 내가 왜 먼저 성숙해야 하느냐? 이 말은 정의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 회피입니다. 성숙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미 승리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품격을 지키면 이미 자유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유가 말하는 어른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흔들어도 나는 내 중심을 세우는 힘, 그 힘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선택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저항은 몸에서 먼저 올라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목이 뜨거워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말이 튀어나오려 합니다. 이때 당신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하냐고. 하지만 그것도 자연입니다. 몸은 오래된 습관을 기억합니다. 오래된 상처의 길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먼저 멈추고 숨을 먼저 세우고 몸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전 규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첫 문장을 바꾸십시오. 미숙한 사람의 첫 문장은 대개 공격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늘 그래. 이 첫 문장이 나가는 순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첫 문장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잠깐만요. 그 말은 지금 바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살립니다. 당신의 품격을 살립니다. 당신의 관계를 살립니다. 첫 문장만 바꾸면 두 번째 문장이 바뀌고 세 번째 문장이 바뀌고 결말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저항은 속삭임으로 옵니다. 네가 참으면 지는 거야. 네가 사과하면 약해 보일 거야. 네가 조용하면 무시당할 거야. 이 속삭임은 어릴 때 만들어진 생존 규칙입니다. 그때는 맞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원칙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커도 선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흔들어도 표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저항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어린아이가 겁을 먹었구나. 그렇다고 내가 그 아이의 손에 끌려가진 않겠다. 나는 지금 어른의 선택을 하겠다. 이 말은 당신을 비웃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할 때 바뀝니다. 자신을 공격할 때는 더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바뀌지 않으니 실패가 아닙니다. 조금 늦게 멈췄다면 내일은 조금 더 빨리 멈추면 됩니다. 한번 화를 냈다면 다음에는 화를 내기 전에 숨을 한 번 더 쉬면 됩니다. 성숙은 완벽이 아닙니다. 성숙은 방향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어른의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 장벽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술을 배워도 결국 자기 정체성에서 무너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그 문장이 당신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그 문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그 선언의 힘을 꺼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은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는 원래 급하다. 나는 원래 예민하다. 나는 원래 말을 세게 한다. 이 말은 사실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체성을 다시 써야 합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의 진짜 공부입니다. 이것이 늦게라도 해야 하는 인생의 수련입니다. 기수병석 교수의 철학이 말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환경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중년 이후에는 사람이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말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관계를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떤 품격으로 늙어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회피하면 사람은 다시 어린 시절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첫째, 내가 이제부터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미숙함은 대개 한 가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끊는다, 비꼰다, 비난한다, 토라진다, 침묵으로 벌을 준다. 이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하나만 고르십시오. 나는 앞으로 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선언은 당신의 삶에 선을 긋습니다. 선이 없으면 인생은 흔들립니다. 선이 생기면 품격이 생깁니다. 둘째, 내가 이제부터 반드시 할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성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말을 멈췄다면 다음에는 원칙을 말해야 합니다. 감정을 눌렀다면 다음에는 태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 문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차분히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이 문장을 반복하면 마음은 그 문장을 따라갑니다. 말이 길을 만들고 길이 습관을 만듭니다. 셋째, 당신의 몸에 정체성을 새겨야 합니다. 정체성은 머리에만 있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몸에 새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짧게 앉으십시오. 호흡을 3번만 느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나는 품격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다. 짧게, 단단하게, 매일 이 반복이 당신을 바꿉니다. 당신이 뭘 믿어야 할지 헷갈릴 때 몸이 당신을 끌고 가게 됩니다. 넷째, 당신이 정말 바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체성은 느낌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작은 기준을 만드십시오. 오늘 나는 말을 끊지 않았다. 오늘 나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사과를 미루지 않았다. 오늘 나는 한 문장으로 멈췄다. 이 기준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증거가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미숙함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당신의 주변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닮습니다.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감정으로 삽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품격을 잃습니다. 늘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조언처럼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적어져도 괜찮습니다. 대신 당신의 품격을 지키게 해주는 사람, 당신을 더 어른으로 만드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당신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 말이 조금 짧아졌다는 것, 표정이 조금 단단해졌다는 것,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관계를 잃지 않는 사람은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기회를 잃지 않는 사람은 삶의 안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변화는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우주의 삶에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확실히 새겨야 합니다. 그 새김이 없으면 사람은 다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당신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마지막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댓글에 남길 단 한 문장으로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국 당신이 반복하는 말로 결정됩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태도가 되고 태도는 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당신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어린 시절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어른의 품격으로 살 것인가? 김영석 교수의 사유는 늘 한 가지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끝까지 성장하는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늘 작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입니다. 순간에 한 번 멈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을 확실한 약속으로 바꿀 때 변화는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부탁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부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말로 도장을 찍으십시오. 댓글에 단 한 문장을 남기십시오. 그 문장은 짧아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남기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성숙한 선택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내면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반응을 바꿉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다만 바뀌지 않으려는 습관이 강할 뿐입니다. 그 습관을 끊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을 눈에 보이게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릴 때 돌아올 곳이 생깁니다. 그래야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출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야 과거의 방식이 손을 잡아 끌 때 당신이 거절할 힘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렇게 살면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멈추십시오. 말이 튀어나오려 하면 숨을 쉬십시오. 상대가 흔들어도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밤이 되면 기록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른의 선택을 했는가? 오늘 나는 품격을 지켰는가? 오늘 나는 관계를 살렸는가? 이 세 질문만 붙잡아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성숙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성숙은 당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힘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넓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댓글에 남기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성숙한 선택을 합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남기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섭니다.